레드클로버,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김영애입니다. 벌써 이 분야에서 25년째 여성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 진료실에 앉아 계신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진료실에서 58세 되신 한 환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갱년기는 언제 끝나나요? 벌써 3년째인데 아직도 힘들어요. 친구들은 다 괜찮다는데 저만 이상한 건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갱년기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폐경 이후에도 우리 몸의 호르몬은 계속 변화하거든요. 그리고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면 앞으로 30년, 40년을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왜 갱년기가 끝나도 계속 불편하신지, 우리 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제로 제가 25년간 만난 환자분들은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병원 치료 말고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증상들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여성 건강에 대한 정확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들부터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갱년기가 언제 끝나나요? 이거 정말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런데 사실 갱년기라는 게 딱 끝나는 시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갱년기를 집을 이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사 준비하고 짐 싸고 옮기고 새 집에 적응하는 전체 과정이 갱년기인 거죠. 그럼 이사가 언제 끝나는 건가요? 집만 옮기면 끝인가요? 아니죠. 새 집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월경이 완전히 멈추는 게 폐경이라면 그 이후에도 새로운 호르몬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보통 이 전체 과정이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는데 저만 힘든 건가요? 이것도 정말 자주 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말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2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요. 갱년기 증상의 정도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은 거의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한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제 진료실에 갱년기로 오시는 분이 대략 100분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증상을 못 느낀다는 분이 15명 정도, 약간 불편하다는 분이 50명 정도, 정말 힘들다는 분이 35명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시는 게 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르몬이 뭐길래 이렇게 힘든 건가요? 이것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호르몬을 우리 몸의 메신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할 때 각 부서끼리 연락을 주고받아야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잖아요. 호르몬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뇌에서 몸 곳곳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고 지시를 내리는 메신저인 거죠. 그런데 갱년기가 되면 이 메신저들이 갑자기 확 줄어들어요. 특히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90% 이상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90%의 직원이 갑자기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가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에스트로겐을 아파트 관리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유능한 관리사예요. 평소에는 이 관리사가
1층 현관, 생식기도 관리하고 지하 주차장, 뼈도 튼튼하게 유지하고 보일러실, 심장과 혈관도 잘 돌아가게 하고 각 집, 뇌의 전기나 수도도 점검하고 심지어 외벽, 피부도 깨끗하게 관리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유능한 관리사가 퇴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하 주차장, 뼈부터 문제가 생겨요. 관리사가 없으니까 지하 주차장 기둥들이 점점 약해져요. 실제로 폐경 후 첫 5년 동안 골밀도가 연간 2~3%씩 빠르게 감소해요. 작년에 오신 59세 한별비님 말씀드릴게요. 폐경 후 3년 만에 골밀도 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라셨어요. 선생님, 저 운동도 하고 우유도 매일 마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빠졌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져다 줘도 그걸 활용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관리사, 에스트로겐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해하셨죠? 보일러실, 심혈관도 문제가 생겨요. 관리사가 없으니까 보일러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파이프들도 점점 막혀가요. 실제로 폐경 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심혈관 질환이 훨씬 적어요. 에스트로겐이 보호해 주거든요. 그런데 폐경 후에는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해요. 올해 초에 오신 62세 박꽃님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폐경 후 5년 동안 건강검진에서 계속 정상이셨는데 갑자기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올라가고 혈압도 높아지셨어요. 제가 생활 습관을 바꾼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각 집, 뇌의 전기수도 공급도 불안정해져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안 되고 잠도 잘 안 와요. 작년에 오신 57세 이세별님이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선생님,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심해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인가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자세히 검사해봤는데 치매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였어요. 다행히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프로게스테론은 우리 몸의 마음의 안정제 역할을 해요. 이 호르몬은 에스트로겐보다 더 일찍, 더 빨리 줄어들어요. 평소에는 밤에 잠 잘 오게 해주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생리전 예민함도 조절해주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줘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줄어들면 밤에 잠을 못 자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져요. 지난달에 오신 55세 최은별님이 선생님, 저 원래 성격이 이렇지 않았어요. 요즘 자꾸 남편한테 짜증내게 되고 별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요. 제가 이상해진 건가요? 하고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실제로 제가 25년간 만나온 환자분들 중에서 대표적인 5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나이와 성함만 바꿨지만 모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사례 1. 잠 못 자서 미치겠어요. 54세 김세롬님. 김세롬님은 학교 선생님이세요. 처음 오셨을 때 정말 힘들어 보이셨어요. 선생님, 벌써 6개월째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밤 10시에 누우면 새벽 2시까지 뒤척거리다가 겨우 잠들면 3시간 후에 또 깨요. 그러면서 몸은 또 화끈거리고 낮에는 정신이 없어서 아이들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검사해보니 에스트로겐 수치 15ml/피코그램이고 프로게스테론 수치 거의 0에 가까움. 심한 안면홍조와 야간 발한 증상이 있었어요. 함께 세운 치료 계획. 우선 급한 불 끄기, 저용량 호르몬 치료 시작하고 수면 환경 개선, 침실 온도 18에서 20도 유지, 통풍 좋게 하고 저녁 루틴 바꾸기, 저녁 7시 이후 카페인 금지,
미지근한 샤워를 하시고 마그네슘 보충, 수면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 400mg 복용하게 해드렸어요. 3개월 후 결과.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밤 11시에 누우면 30분 내로 잠들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많이 줄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한테 예전처럼 웃으면서 가르칠 수 있게 됐어요. 1년 후. 호르몬 치료를 천천히 줄이면서도 수면의 질이 계속 좋게 유지되고 계세요. 지금은 약간의 천연 보조제만 드시면서도 잘 지내고 계세요. 살에 이 뼈가 이렇게 약해졌다니. 58세 박가람님. 박가람님은 요가 강사세요. 평소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선생님, 저 정말 충격이에요. 골밀도 검사 결과가 T스코어 -2.4래요. 저 매일 운동하고 칼슘제도 챙겨 먹고 우유도 매일 마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실제로 박가람님 몸을 보면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근육도 탄탄하고 자세도 좋고. 그런데 뼈는 이미 골다공증 단계였어요. 자세히 알아보니 폐경 후 4년째이고 어머니도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신 가족력이 있고 체중이 평균보다 가벼운 편이라 뼈 건강에는 약간 불리해요. 운동은 요가 위주로만 하셔서 근력 운동은 부족해요. 함께 세운 관리 계획. 호르몬 치료 고려. 골다공증에는 호르몬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운동 프로그램 수정. 요가에 근력 운동 추가하고 영양 보충 칼슘 1200mg, 비타민 D 2000IU, 비타민 K를 드시고 생활습관 점검, 금연 계속, 음주 줄이기로 했어요. 운동 프로그램을 이렇게 바꿨어요. 월, 수, 금요일 기존 요가, 스쿼트, 런지 추가하고 화, 목요일 팔, 어깨 위주의 가벼운 덤벨 운동을 하고 토요일 계단 오르기 30분 하고 일요일 휴식하게 했어요. 6개월 후. 선생님, 뼈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니까 몸이 더 탄탄해진 기분이에요. 1년 후. 골밀도 수치 T스코어가 -2.4에서 -2.0으로 개선되셨어요. 수치로는 작은 변화 같지만 골절 위험을 크게 줄인 거예요. 살의 3, 심장이 두근두근. 이게 갱년기인가요? 56세 이다정님. 이다정님은 회사원이세요. 처음 오셨을 때 정말 불안해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아무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땀이 막 나요. 회사에서 회의 중에 그러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검사해보니 심장은 정상이고 전형적인 갱년기 증상으로 안면홍조, 심계 항진이 있으시고 에스트로겐 급격한 감소하여 스트레스 수치도 높은 편이셨어요. 이다정님께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심장은 전혀 문제 없어요. 이건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우리 몸의 온도 조절 센터가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치 에어컨 고장 난 것처럼요. 갑자기 더워졌다가 추워졌다가 하는 거죠. 치료 방법. 천연 치료부터 블랙코오시, 대두 이소플라본 보충제를 드시게 하고 스트레스 관리, 회사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식단 조절, 카페인, 매운 음식 줄이기. 응급대처법, 안면홍조 올 때 목 뒤쪽에 차가운 물수건을 대도록 했어요. 3개월 후. 선생님, 안면홍조 횟수가 하루 15, 20번에서 5, 6번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언제 올지 예상이 되니까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회사에서도 당황스럽지 않아요. 살의 4,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60세 정다운님. 정다운님은 평소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이셨는데 갑자기 변하신 거예요. 선생님, 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고 드라마 보는 것도 재미없고 그냥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싶어요. 남편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왔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폐경 후 2년째이고 수면의 질 저하되고 체중 5kg 증가했으며 성욕이 현저히 감소했고 기억력,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었어요. 우울증 검사도 해봤어요. 경미한 우울 상태였지만 전형적인 갱년기 우울이었어요. 종합적인 접근, 호르몬 밸런스 회복, 저용량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처방해드리고 운동 처방, 일단 하루 20분씩 산책부터 시작하고 영양관리 오메가3, 비타민 D 보충하고 취미 활동, 예전에 좋아하던 것 하나만 다시 시작하셨어요. 6개월간의 변화. 1개월 후 조금 더 활기가 생긴 것 같아요. 3개월 후 친구들과 만나는 게 다시 즐거워졌어요. 6개월 후 예전에 제가 돌아온 기분이에요.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살에 5, 갑자기 살이 너무 쪄서. 마이너스 53세 최동글님. 최동글님은 평생 마른 체형이셨는데 갑자기 체중이 증가하신 거예요. 선생님, 저 평생 55kg을 유지했는데 갑자기 65kg까지 쪘어요. 먹는 양은 오히려 줄였는데 특히 배 쪽으로만 살이 찌더라고요. 원인을 찾아보니 기초대사율 20% 감소하고 근육량 감소, 지방 증가하여 인슐린 저항성 증가했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증가했더군요. 체중 관리 프로그램, 식단 조정, 단백질 비율 늘리고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근력 운동, 주 3회, 기초대사율 올리기, 간헐적 단식 16대8 방법으로 시작하고 호르몬 균형, 필요시 호르몬 치료 고려하도록 했어요. 1년 후 결과. 체중은 60kg으로 5kg 감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체성분이 많이 개선됐다는 거예요. 근육량은 늘고 체지방률은 줄었어요. 이제 치료 방법들에 대해 정말 솔직하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2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것들을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호르몬 대체 이용법, HRT 가장 효과적이지만 신중해야 해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호르몬 치료는 마치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먹는 것과 같아요. 증상을 빨리 좋게 만들어주지만 약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근본적인 관리도 함께 해야 해요. HRT가 정말 효과적인 경우들도 있어요. 안면홍조가 하루 10회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때,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낮에 업무나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골밀도가 많이 떨어져서 골절 위험이 높을 때, 우울감이나 인지기능 저하가 심할 때는 정말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주의하세요. 유방암, 자궁 내막암 병력이 있으신 분, 혈전증 경험이 있으신 분, 간 기능이 많이 안 좋으신 분,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조심하세요. 작년에 오신 58세 한우리님께서 선생님, 인터넷에서 호르몬 치료하면 암 걸린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맞습니다. 위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위험도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5년간 호르몬 치료를 받는 1000명 중에 유방암이 한두 명 더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골절은 50명이 줄어들고 심혈관 질환도 30명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요. 한우리님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 위험이 높고 가족력상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으시니까 호르몬 치료의 이익이 위험보다 훨씬 클 것 같아요. 결국 한우리님은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셨고 6개월 후에 선생님,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호르몬 치료는 부담스럽고 천연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물론 있어요. 다만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개인차가 크다는 점은 이해하셔야 해요.
식물성 에스트로겐, 피토에스트로겐. 콩을 많이 먹으면 좋다는데 정말인가요? 네, 맞아요. 실제로 아시아 여성들이 서구 여성들보다 갱년기 증상이 덜한 이유 중 하나가 콩 섭취량이 많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인 권장량. 두부 하루 2분의 1 모약 150g 정도. 두유 하루 한 2컵 정도. 대두 이소플라본 보충제 40에서 80mg 정도. 아마씨 하루 한 2큰술 정도를 갈아서 먹는 게 좋아요. 55세 김한별님은 호르몬 치료 대신 천연요법을 선택하셨어요. 매일 아침에 두유 1컵, 점심에는 두부 반모, 저녁에는 나토나 콩나물을 드셨어요. 3개월 후 안면홍조가 하루 15번에서 8번으로 줄었어요. 허브요법. 블랙코옷이 안면홍조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하루 40에서 80mg,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시고 간 기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으세요. 레드클로버,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해요. 하루 80에서 160mg 드세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3개월 소요됩니다. 세인트 존스워트, 우울감 개선돼요. 하루 300mg, 3회 나누어서 드세요.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 있으니 주의하세요. 영양 보충제. 이건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떨어지거든요. 오메가3 하루 2g 드세요. 생선을 못 먹으면 보충제라도 드세요. 염증 줄이고 뇌 건강에도 좋아요. 비타민 D 하루 1000에서 2000 IU 드세요. 한국 여성 10명 중 9명이 비타민 D 부족이에요. 뼈 건강과 면역력에 필수예요. 마그네슘 하루 200에서 400mg 드세요. 잠 못 자시는 분들께 특히 좋아요. 근육 긴장도 풀어주고요. 새로운 치료법들도 있어요. SERM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호르몬 치료의 장점은 가져가되 단점은 줄인 치료법이에요. 골다공증에는 효과가 좋지만 안면홍조에는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티볼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남성 호르몬 효과를 모두 가진 약이에요. 성욕 감소에도 도움이 되지만 혈전 위험이 약간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말이에요. 제가 25년간 환자분들께 말씀드린 것 중에 정말 효과가 좋았던 것들만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식단 관리 뭘 먹어야 하고 뭘 피해야 할까요? 선생님, 아침에 뭘 먹으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아침 메뉴. 단백질, 계란 2개 또는 두부 3분의 1모 또는 그릭 요거트 1컵. 복합 탄수화물, 현미밥 반 공기 또는 귀리 2분의 1컵. 좋은 지방, 아보카도 4분의 1개 또는 견과류 1줌. 식물성 에스트로겐, 두유 1컵을 드세요. 점심 식사, 에너지 충전해요. 생선, 일주일에 3-4회는 드세요. 고등어, 연어, 참치. 채소, 접시의 절반을 채색이 다양한 채소로 드세요. 현미나 잡곡밥, 흰쌀밥보다 혈당 상승이 완만해요. 저녁 식사, 가볍게, 일찍 드세요. 저녁 7시 전에 드세요. 단백질 위주로, 탄수화물은 줄이세요. 소화 잘 되는 음식, 국물 요리, 찜 요리를 드시는 게 좋아요. 간식 시간. 오전 간식, 견과류 1줌, 사과 반 개 정도 드세요. 오후 간식, 그릭 요거트, 베리류 드세요. 꼭 피해야 할 음식들. 가공식품, 라면, 과자, 빵류 줄이세요. 설탕, 탄산음료, 케이크, 사탕 피하세요. 과도한 카페인, 하루 2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술, 주 2회, 1회 1-2잔 이하로 드세요. 58세 박세롬님께서 선생님, 저 다이어트도 해야 하고 갱년기 관리도 해야 하는데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일주일 식단표를 짜드렸어요. 월요일 예시. 아침 현미밥, 된장찌개, 두부 많이, 시금치나물, 계란 후라이. 점심 고등어구이, 현미밥,
나물 3가지, 미역국. 저녁 두부 스테이크, 샐러드, 브로콜리찜. 간식 아몬드 10개, 사과 반 개. 3개월 후에 선생님, 체중도 5kg 빠졌는데 갱년기 증상도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운동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부터 시작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 드릴게요. 1단계, 첫 2주간은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20분씩 집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TV 보는 시간에 제자리 걷기도 좋아요. 핸드폰 걸음수 체크해서 하루 5,000보 목표로 잡으세요. 2단계, 3, 4주차에는 빠르게 걷기를 하세요. 하루 30분, 주 5회 하세요. 대화하면서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하세요. 계단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을 이용하세요. 3단계, 5주차부터는 근력 운동 추가하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은 월, 수, 금요일 하체 강화, 의자 스쿼트 10회 3세트, 벽 팔굽혀펴기 10회 3세트, 한발서기 양발 각각 30초씩, 화, 목, 토요일 상체 강화, 물병 들어올리기 10회 3세트, 팔 돌리기 앞뒤로 각각 10회, 어깨으로 벽 밀기 10회 3세트. 62세 이슬기님은 선생님, 저 평생 운동이라고는 걷기밖에 안 해봤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1단계부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10분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6개월 후에는 하루 1시간씩 등산을 다니세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건강해질 줄 몰랐어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스트레스가 갱년기에 안 좋다는데 어떻게 관리하죠? 맞아요. 스트레스는 갱년기 증상을 2~3배 더 악화시켜요. 즉효성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 복식호흡법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참고 입으로 6초간 내쉬기. 5분만 해도 효과 있어요. 따뜻한 물 샤워나 반신욕. 38에서 40도 물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하시고 라벤더 오일 2~3방울 떨어뜨리면 더 좋아요. 좋아하는 음악 듣기. 클래식이나 자연소리가 특히 좋아요. 하루 30분 정도 들으세요. 장기적인 스트레스 관리. 요가나 명상. 선생님, 요가 어려워 보이는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유튜브에 초보자 요가 검색해서 10분짜리부터 따라해보세요. 취미활동 재개. 예전에 좋아했던 게 있으셨나요? 그걸 다시 시작해보세요. 작년에 오신 59세 최보람님은 30년 만에 피아노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선생님, 피아노 치고 있으면 모든 걱정을 잊게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어요. 수면은 정말 중요해요. 잠을 못 자면 모든 갱년기 증상이 더 심해져요. 수면 환경을 만드세요. 침실 온도 18도에서 20도가 이상적이고, 조명, 저녁 9시 이후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소음 차단, 귀마개나 백색 소음 활용하세요. 침구, 통풍이 잘 되는 소재로 하세요. 취침 전 루틴, 저녁 9시부터 9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고 9시 30분 캐모마일, 라벤더 같은 카페인 없는 허브차를 드세요. 10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독서를 하시고 10시 30분 잠자리에 누워서 복식호흡을 하세요. 피해야 할 것들. 저녁 7시 이후 카페인 섭취, 잠자기 2시간 전 과식,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보기, 30분 이상의 낮잠은 피하세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갱년기를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제가 25년간 진료하면서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저만 이렇게 힘든 건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시기는 지나갑니다. 지금 힘들어도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10년 전, 15년 전에 치료했던 환자분들을 지금 만나보면 모두들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고 계세요. 이 시기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건강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가족, 친구,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세요. 작은 변화부터 하루 20분 걷기, 물 한 잔 더 마시기부터 하세요. 꾸준함이 답, 일주일에 한 번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래야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따뜻하고 정확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거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